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주성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난 마감, 미국 시장 한 주 마감을 보면은 일단 한 주간 상승세가 좀 뚜렷했던 것 같아요. 네, 나스닥은 네. 5일 다 오른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뭐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여러 가지 뭐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일단 잘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CPI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으로도 상승했고, 뭐 발표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인플레이션 둔화 쪽으로 네. 시장이 좀 환호를 한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될지 저희와 계속해서 또 함께해 주시고요. 자, 오늘 테이블랩스 케빈강 대표 먼저 모셔보겠고요. 뒤에는 신승우 대표 또 김한진 박사 모시고 시장 얘기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테이블랩스 케빈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시장이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바뀌었다 그럴까? 포커스가 진짜 바뀐 것 같아요. 네. 뭔가 모르게.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게 분위기가 네. 전에 보던 숫자를 아닌 거를 보고 해석도 좀 달라지고 뭐 길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우선 저번 주부터라도 좀 해석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난 연말 말서부터 약간씩 바뀌기 시작한 게 네. 지표들이 나오거나 이럴 때 자꾸 말이 섞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섞이기 시작하는 게 약간 변곡점일 때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생각해 보면 보통은 이제 네. 딱 뭐 이자율, 환율 이런 게 다 정확하게 매치되면서 갈 때는 그 방향으로 쭉쭉쭉 밀고 가는데 막 서로 얘는 왜 이런 거야, 얘는 왜 이런 거야 막 이러면서 섞이면 조금 이제 방향성이 애매모호해지다가 지금 솔직히 뭐 차트 보면 하락 추세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뭐 데드캣 바운스라 그러고 뭐 베어마켓 랠리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베어바킬 랠리라는 말은 하지도 않아요. 이제 다 그거니까. 기정사실. 기정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베어마켓이 아닐 수 있어지게 바뀌어야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렇죠. 조정받고 올라가고 네. 조정받고 올라가는 지금은 이제 올라가면 맞고 올라가면 아래로 맞고 이러는 장이어서 그게 좀 섞이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테크니컬리 보면 더욱 그래 보이고요. 펀더멘탈 부분은 일단은 애매모호한 섞이고 있는데 자꾸 해석을 올라가는 쪽으로 해석하는 이런 네.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난주 한번 보시면은 월요일 날은 실제로는 장이 쭉 내려가다가 뒷부분에서 조금 올려서 간신히 파지티브하게 만들면서 끝나고서 나머지 요일들은 다 상승을 시켰죠. 네. 그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5일 연속해가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4.54%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차트를 한번 쭉 보시면은 그 1번 부분에서는 일단은 여는 보스턴 총재랑 뭐 페드 멤버들이 나와서 뭐 5% 이상 인상하고 그거 오랫동안 지속해야 된다 그러고 막 얘기 계속 하니까 줄줄줄줄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딱 턴어라운드 하더니 쫙 올라갔잖아요. 거의 끝까지. 그렇죠. 근데 눈에 딱 보시면 여기 두 군데 눈에 확 띄지 않으세요? 이게 팍 꺼졌다가 팍 꺼졌다가 이건 뭐지? 왜 팍팍 꺼지지? 그러면 이게 CPI 발표고 3번이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나온 두 번이거든요. 목요일하고 금요일. 그래서 그때 환율들이랑 그다음에 금리 쪽 어떻게 움직였나 가서 보시면은 여기서 턴어라운드 할 때 밑으로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시점에 가서 보시면은 금리도 같이 올라요. 네. 오히려 이렇게 두 개 연결해서 보시면 원래 금리 오르면 주가 내려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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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금리도 오르는데 주가도 오르고 있네. 여기 부분 보시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환율도 생각보다는 밑으로 많이 안 빠졌었어요. 요 앞쪽에서는. 근데 뒤쪽 가서 보시면은 목요일 날 CPI 발표가 무슨 약간 기점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7.1 나오면서 확 뒤집히면서 방향이 난리쳤듯이 지금도 나온 숫자로 봐서는 그렇게 뭐 그냥 예상대로 다 나왔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마이너스 0.1 보인다는 거. 월 변동이 그거 네. 빼고는 그렇게 막 나이스하게 인플레가 다 없어진다라는 느낌 아닌데 다 없어지는 거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네. 뉴스나 이런 데서. 그러면서 실제로 여기서 움직인 거 보시면은 밑으로 오히려 그 지표 나오고 나서 오히려 내렸다가 다시 반등을 확 올렸어요, 주가는. 근데 밑에 가서 보시면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달러도 갑자기 약세로 변했다가 다시 올라왔다 끝나고 그에 반해서 제일 이자율 쪽이 제일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약간은 이자율 쪽이 그래도 시장은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반등을 못 하잖아요. 금리는 쭉 빠진 다음에 반등을 못 하고 옆으로 기어가요. 그러더니 나머지 것들은 내려간 거에 대한 반응한 속도로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다 돌아가고 환율도 다시 달러 약세되는 쪽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지금 2번에서 보시면 CPI 발표됐을 때 테크니컬리 시장이 실제로 움직인 상태를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없어지는 쪽, 그러니까 약하게 되는 쪽으로 확실하게 해석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자율 쪽에서. 그래서 저 이자율이 이제 보통 뉴스들이 나올 때 페드랑 둘이서 치킨 게임한다 이런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물가 잡혔다고 얘기하는 시장, 네. 그다음에 아니라고 얘기하는 페드. 그래서 둘이 치킨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좀 됐죠. 네, 이렇게 된 지가 이제 꽤 됐는데 그 상황에서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심해진 거죠. 네. 실제로 페드가 봤을 때는 먼슬리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보이지만 코어는 예상 지난달보다 올라갔고 0.2에서 0.3으로 올라갔고 거기다 서비스도 하나도 안 내려가고 있어요. 서비스도. 집값은 뭐 올라가지만 그건 이제 딜레이돼서 반영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이렇게 내려가는 쪽으로 쫙 밀어버리니까 나머지들도 특히 달러 부분 약세되는 부분들이 쭉 밀린 거죠. 달러가 약세가 약세가 된 된 게 거죠. 예, 그게 리스크 이징된 온이죠. 거죠. 리스크 예, 리스크 온이 된 온이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자율 시장과 외환 시장은 비슷한 방향으로 갔는데 그렇죠. 이니셜리 주식 시장만 내려갔다. 빠지니까 그런데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네. 그렇죠. 그리고 다시 그 올라갔다.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간 봐야 걸로 되겠네요. 쭉 내려간 거죠. 올라간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도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자율 시장이 좀 주도하고 있다 이런 게 좀 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생각을 이번에는 목요일 날 했는데 금요일 날 딱 넘어가면은 실제로 금요일 날도 또 마찬가지로 주가가 또 시작하면서 펑 내렸다가 다시 쫙 올라서 끝내요. 그러니까 누군가 매수세가 굉장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테크니컬리 보면. 그다음에 환율도 보시면 그냥 옆으로 갔거든요. 금요일 날은. 근데 금리 보시면은 쫙 올렸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또 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이게 또 잘 못 반대죠? 또 반대인 거잖아요. 이게 원래 금리가 오르면 주가 내리기로 원래 했었는데 안 그런 거잖아요. 레벨로 보면 많이 내려와 있어요. 금리가. 금리 되게 많이 네, 내렸어요. 많이 내려와 네. 있기 때문에 내일도 예. 잠깐 보겠지만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와 있고 우리가 못 보는 사이에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별로 안 지금 굉장히 레벨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예전보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올라가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네. 하다못해 이제 뉴스에 채권 시장 포모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들에 대해서 너 채권 안 샀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안 갖고 있는 나만- 거에 대한 예, 나만 또 채권이 나만 채권 안 샀어? 포모가 그거죠. 네. Fear of 미싱 missing 아웃. out. 예. 예. 그래서 보시면은 내일 얘기를 드리겠지만 채권 ETF가 우리가 올해 들어서 많이 산 ETF 중에 5개가 채권 ETF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와 우리나라는 진짜 빨리 움직인다. 모든 개인들도 네. 채권 ETF도 종류별로 다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내일 한번 보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금리 쪽이랑 외환 쪽 가서 보시면 옌달러 같은 경우, 엔화 같은 경우 128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아니 달러에 어제 주말에 더 빠졌던데요? 더 빠진 거죠, 더 빠진 거. 127.8이에요. 더 내려갔어요.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네. 만들면서 만든 주말에 자료인데 더 빠졌어요? 더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 뭐 수합 시장에서는 10년짜리 같은 경우 거의 1%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50으로 늘렸잖아요. 50을 25를 50으로 올렸는데 이제 이번 주에 3월 또 달에 이제 2월이나 3월에 1% 만든다는 게 지금 마켓 컨센서스처럼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BOJ 통화회의 있으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뭔가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미리 반영되기 시작하는 것 근데 같아요. 수합 시장은 아예 1%로 가 있어요. 거의 1%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차트 같은 거 보시면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요일 금요일이거든요. 2번 3번이. 근데 여기서 되게 제가 한 2, 3주 전부터 계속 이제 골드, 그다음에 유가, 그다음에 구리를 맨 마지막에 밑에 넣어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생각보다 엄청 많이 오르고 있어요. 구리도 거의 뭐 많이 올랐고, 골드도 오르고, 유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중국의 리오프닝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뭐 경기 침체처럼 보이진 않네요. 네, 오히려. 수요에 대한 부분일까요? 네, 수요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두 개가 겹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걸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봐야 될지 또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쪽으로 봐야 될지 인플레이션이 좀 없어지는 쪽으로 봐야 될지 해석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중국 리오프닝해서 수요가 많아지면은 공장이 잘 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망 해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좀 싼 물건들이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싼 물건들이 없어지는 바람에 더 공급망 이슈라 그러고 뭐 난리들 쳤던 거니까 중국에서 다시 공장 돌고 그러면서 실제로 중국 경기는 좀 살아나고 그러면서 싼 물건들이 다시 전 세계적으로 뿌려지니까 다시 인플레도 좀 없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인플레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중국 사람들이 계속 물건 쓰다 보니까 물건값이 올라가. 그래서 뭐 원자재값 오르고 유가 오르고 구리값 오르고 이래 버리면 이건 또 인플레이션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느 쪽이 더 웨이트를 주게 될까 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건대는 약간 속도인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가버리면 인플레라고 난리칠 것 같고 살살살살 올라가면은 경기도 좋아지면서 약간 이제 지금 지난주부터 나오는 골디락스 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희망하기는 약간 좀 이제 살살 가기를. 그 무책임한 말하면은 그 처음에 저렇게 이제 오픈이 되면 네. 당연히 뭐 지금 얘기하듯이 원자재가 오르니까 약간 이거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세계 지금 인플레이션이 난리가 난 이유 중에 큰 축 하나가 공급망이잖아요. 그렇죠. 공급망이 다시 리빌드업 되면은 안정되겠죠.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굿뉴스 같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금리 내려갈 때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오르다가 내렸잖아요. 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30년 만기 그 경매가 있었어요. 옥션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채 입찰에 해외 중앙은행들이랑 그다음에 국부 펀드들이 들어와서 이제 미국 채권 매수가 들어온 거죠. 많이 들어온 거죠 그때. 네, 많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뒤집혔다. CPI 발표 이후로. 그래서 그 날짜에 CPI 때문에 매수를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그날 미국 국채도 매수세가 좋아서 금리가 빠져버렸고 또 금요일 날은 또 그 반대로 그 또 미국 부채 한도 증액은 맨날 이슈 계속 돼서 나오잖아요. 네. 그 이슈 나오면서 정치적으로 불확실해졌다 그러면서 금리를 올린 거라고 이제 뉴스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금리가 내리거나 금리가 오르거나 했을 때 어떤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이라기보다는 되게 뉴스들이 다 끼어 맞추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내리면 빨리 내린 뉴스 찾아봐야 되고 오르면 올린 뉴스 찾아서 메꾸고 있는 느낌이지 트렌드를 잡기는 되게 애매해졌다. 금리 쪽으로 봤을 때는 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좀 질문이 있는데 CPI 나온 다음에 그냥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주식도 모르겠고 외환도 모르겠고 하는데 그래도 나보고 너 딱 한 가지만 무조건 해야 돼 그러면 채권 사겠더라고요. 그죠? 아무래도 제일 편하잖아요.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고 금리 수준도 되게 높은데 네. 근데 그 생각 나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온 동네가 그때부터 다 채권 장기물 다 사고 국내 채권도 많이 빠졌어요. 네, 국내 채권도 포모 얘기 네, 계속 나오는 네. 게 국내 채권이 더 포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국내 채권 채권도 포트폴리오 안 빠지고 채웠냐고. 뭐 미국 채권 빠지고 하는데 이게 또 너무 한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일 저는 약간은 좀 한쪽으로 너무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채권 쪽으로. 내일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네, 주신다고. 그거는 내일 네. ETF들과 여러 가지 개인들 포지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어쨌든 예, 채권은 예. 많이 샀다. 네. 네, 그다음에 채권 쪽을 많이 사고 있다. 개인들조차도. 그다음에 일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수합 시장이 1%로 이미 변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BOJ는 0.5에서 채권 무제한으로 사고 있잖아요. 사고 있죠. 이거 무슨 아비트라지 나는 거 아니에요? 아비트러지가 나고는 있을 듯하나 예. 험프 시켜놔서 정확하게 10년 지나봐야지 아비트러지겠죠. 나 같으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당장 지금 갖고 있는 채권 다 0.5에 팔고 비싸게 수합 다 1%에 다 매치하면은 근데 결국 이제 수압이라는 부분은 이제 이재율 쪽 해보셔서 예. 대표님도 아시지만 결국은 시가평가 이슈를 당하잖아요. 예. 그럼 수압으로 계속 걸어놨다가 시가평가로 또 더 밀려서 박살날 수 있으니까. 지금 두 분이 하신 이 말씀을 조금만 쉽게 아, 풀어주시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지금 네. 국채가 있고 수합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물론 조금 다른 거지만 결국 이자율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0.5에는 국채를 팔 수 있는 거죠. 판다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냥 0.5에 빌려가지고 1% 예, 이자 그-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런데 0.5만큼 그냥 그렇죠. 계속 0.5가 먹는 남는 거잖아요. 건데 10년 동안. 10년 동안 그거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채권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채권을 다 빌려가지고 뭔가 또 뭐 엄청난 금액을 빌려가지고 BOJ한테 다 줘버리고 수합하면 그렇죠. 뭐 한번 대박 버는 거 아닙니까? 안 해주겠죠. 항상 그 빌려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안 지금 빌려줄까? 공매도 문제도 계속 얘기 나오듯이 잘 안 빌려주겠네, 안 빌려주던지 해결을 하고 있죠. 그게 시장에서 시장이 항상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빌려지니까 저게 그래 벌어지지 빌려지고 그랬으면 차익거래를 막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안 빌려진다고 봐야죠.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신기한 현상이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달러엔이 그냥 계속 빠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기대가 계속 있으니까 예나가 다시 강세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내일 그 부분도 보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저희 그 영국에서 채권 네. 매입했잖아요. 네. 그거 다 엑시트했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돈을 엄청 벌었더라고요 또 중앙은행이. 그래서 역시 중앙은행들은 돈을 잘 번다. 중앙은행들이랑 싸우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런 일본은 느낌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 0.5에서 1로 하는 거를 생각보다 빨리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근데 좀 시장은 또 많이 흔들릴 것 같아서 한번 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시장도 그걸 이미 읽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일본의 읽고 어떤 정책 있는 거죠. 전환을? 그럴 것이다. 네. 그렇죠. 네, 3월 달에 이제 사람 바뀌면 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쪽은 그쪽이고 또 다른 나라 채권을 사기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 특히 장기물 10년짜리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조금 잘 봐야 되죠. 잘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 종목들 움직인 거 보시면 뭐 다 잘 올랐고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아마존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좀 상승을 많이 했다 네. 지난주에. 이게 은근히 그렇게 오르더라고요. 보시면 될 거- 저런 거.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CPI 발표됐고 그다음에 미시간 컨슈머 센티먼트 발표되면서 소비가 좋다, 오케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침체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난주 발표된 CPI도 앞에서 말씀드린 마이너스 0.1 딱 나오니까 색깔이 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월 CPI거든요. MOM, 네. monthly 월 변동. 근데 이제 하나 빠지고 하나 들어오고 하나 빠지고 하나 들어오니까 이제 3개월만 지나서 이렇게 낮아지면 당연히 낮아지겠죠, 뭐. 그죠? 눈으로 딱 보기에. 네, 그래서 되게 뭐 CPI는 당연히 낮아지는 숫자로 발표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미시건 그래서 MOM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예. MOM month. MOM이 저게 계절치를 조정하는 아니 거라면서요. 월 변동치. 근데 월 변동치는 그래도 계절 조정치가 있는 거죠. 네, MOM에. 여기서는 다 들어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미시건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도 의외로 침체 얘기하고 있지만 보시면은 트렌드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그러네요.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실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은 소비 심리가 분명히 악화돼야 되는데 악화가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침체라고 다들 생각을 안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쭉 말씀 들어보면 펀더멘탈리 사고 싶네요.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네. 금요일 금요일 날 네. 이제 JP 모건, BOA 이런 데서 실적 발표를 다 했어요. 네. 괜찮지 않았어요? 실적도 다 좋았어요. 네. 웰스파고는 조금 뭐 나쁜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이제 대출을 막아서 웰스파고는 이제 집담보대출 저기도 많은 데니까 리테일 쪽 그래서 담보가 대출을 좀 못하니까 좀 적어졌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제 다 실적은 다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쟤네들이 전부 다 그 리저브 그러니까 그 대손 충당금 우리로 따지면은 그래서 그거를 엄청 많이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침체를 대비해서 금융기관들이 충당금을 많이 쌓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쟤네들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처음에 한 3% 빠졌다가요 5%가 올라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근데 대손 충당금을 많이 싸면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기대가 나쁜 거 아니냐라는 거죠. 나중에 실제로 부도날 게 많아 보이니까 대손 미리. 충당금을 네. 미리 쌓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이제 그것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 거죠. 네. 근데 은행이 그렇게 대손 충당금 많이 싸가지고 그 건전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전한 좋은 거죠. 거고. 좋은 거죠. 그다음에 은행이 그렇게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쌀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많이 벌었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어. 특히 이자율 쪽에서 많이 벌었더라고요, 네. 다들. 그러니까 역시. 대손 충당금 싸면은 그 이익이 줄어드니까 꼽을 치는 거죠, 사실은.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는 네. 거죠. 그래서 금융 위기는 솔직히 서브프라임 이후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쉽게 금융 위기가 다시 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물 경기가 아무리 나빠져도 금융을 다시 돌려서 메이크업 할 수 있어서 하방이 막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국내 시장은 모르지만 미국 시장에서 자금 경색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우리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금융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 이거는 좀 양날의 양날의 그런 검이긴 쪽이 있는 하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예,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제목이 파편화된 세계에서의 협력이 그 슬로건이더라고요. 뭔 말이야? 파편화된 파편화된 막 이제 쪼개졌다고요? 한마디로 예? 쪼개졌다고? 막 쪼개졌다는 거죠. 쪼개진 거에서 세계가 다시 어떻게 협력을 할 거냐 이게 이제 다보스 제목이니까 아, 정말요? 뭔가 또 얘기들을 계속 하시겠죠. 좋은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요?
각자 도생의 네. 세계화 트렌드 속에서 뭐 그런 얘기를 뭐 하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가 잘 라는. 협의를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이제 높으신 분들끼리 모였으니까. 예, 무슨 그래서- 나쁜 얘기가 나올 것 같진 않네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 있고 그다음에 17, 18일 날 해서 BOJ 통화정책 회의 있어서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PPI 발표되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6일은 휴장입니다. 네. 미국 월요일로 휴장이죠, 오늘은. 마틴 네. 루터의 네. 날이죠. 하루 더 쉬는 네. 거죠, 그러니까 내일 네. 오늘 저녁도 없는 거죠, 미국이.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 장이 없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옵션 쪽은 그냥 간략하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S&P랑 나스닥이 계속 지난주서부터 또 갈려요. 아직도 나스닥은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계속 있어요. 이렇게 12,000까지는 올라가려는 노력을 보이는 예, 미결제 약정이라고 불리우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12,000까지 올라가면은 콜보다 이제 보통 풋옵션을 굉장히 많이 사는데 실질적으로 콜 쪽도 굉장히 나스닥은 돼 있다. 그러니까 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 더 이제 특이한 사항이 뭐였냐면 지난주 같은 경우 빅스가 엄청 빠졌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18인가밖에 안 되죠. 네, 18인가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나스닥을 가지고 만드는 빅스인 볼큐도 22예요. 보통 저거 25 이하면은 이제 정상된 거 아니야 그랬는데 네. 22까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미결제 약정이 줄었어요. 나스닥 옵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매를 한 거죠. 매수한 사람이 보통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개인들이나 방향성 투자하는 사람들은 매수하고 가만히 있는 거고 방향으로 먹을 거니까. 네. 그에 반해서 마켓 메이커나 해지하는 사람들은 그 매수했으면 매도하거나 매도하면 매수해가지고 해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매수해서 먹은 사람들은 변동성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팔잖아요. 팔고 이제 엑시트하는 거죠. 콜옵션 샀던 그냥 사람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 볼러틸리티 줄어들면 볼러틸리티 높으면 시장 빠지고 작으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왜 떨어진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콜옵션 사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팔고 나간 거예요. 아, 뭐 어쨌든 볼이 굉장히 낮은 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볼이 낮아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과거로 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낮아지면은 다시 볼이 올라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제 테크니컬리 보면은 유지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그려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이제 고점 연결하고 저점 연결하고 이래 보면 지금 120일선 나스닥 같은 경우 지수 같은 경우는 120일선하고 피보나치하고 그 다음에 선근거하고 다 겹쳐요. 이번 주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보통 이제 위로 올라가서 뚫으려고 계속 지금 노력 중이니까 위를 여기서 뚫고 올라가 주면은 이제 약간 상승세로 테크니컬리는 전환됐다고 볼 수 있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11,500 정도가 몇 번 이렇게 못 올라갔던 레벨이잖아요. 트라이트로 헤드는 11,800 레벨이에요. 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 5%네요. 네, 여기서 한 3, 4%, 5% 정도만 이번 주에 위로 뚫어주면은 이제는 이제 조금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준까지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큰 뉴스가 없는데 5%나 오를 수 있을까는 모르겠네요. 조금 물음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프라핏 테이킹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주가 아닌가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저번 주에 5%가 네, 올랐으니까 맞습니다. 뭐 조금 털 수도 있다. 조금 털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많이 안 빠지면은 또 이게 아까 저희 시작하기 전에 네. 예쁘게 아래를 살살 다지면서 올라가야 된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나스닥 혹시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나스닥 데일리가 이렇게 스마일처럼 진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제 느낌이면 저 같으면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진 않죠. 대개는. 네, 그래서 급등을 안 하면은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 천천히 조금씩 움직이면서 변동성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움직이면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데 네. 너무 급등하면 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입절해야 올라가면 되잖아요. 한번 이 세게 털고 싶죠. 벌써 털고 싶죠. 어유 1월 달에 10% 벌었네 그러면 그렇죠. 왠지 털고 좀 싶죠. 털고 네. 싶죠. 예, 그러지 않고 그냥 0.2, 0.3씩 조금씩 움직이면 되게 차트나 테크니컬은 되게 좋아지면서 펀더멘탈 바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초에 FOMC가 있기 때문에 그 전주는 이제 연준 위원들 블랙아웃 블랙아웃 되죠 또. 기간에 돌입하고 그러다 보면은 시작되는 요 한 주에 발언을 또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네. 이번 주에 말 많이 하겠죠. 네. 이런 말 엄청 부분이 하겠죠. 또 네. 일단 하루 네. 또 쉬니까 월요일 날 하루 쉬시고 나오셔가지고 또 세게 또 말씀 또 말은 하시겠죠. 뭐 매파적인 네. 가능성 90%라고 네. 또 봅니다. 네. 그럼 그 말에 또 시장은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아니면 움직이지 않을지 뭐 이런 부분도 이번 주에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채권 시장. 얘기. 채권 네. 얘기, 그다음에 개인 투자가들이 해외 주식들을 어떤 거를 사고 팔고 있는지, 국내 주식, 국내 투자가. 국내 투자가들이, 그리고 좋습니다. 이제 그 지난번에 있었던 영국에서 사건들 네. 있고 나서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그다음에 BOJ도 개입하고 나서 돈을 얼마나 벌었을지 개스해보는 걸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장 네, 네. 흐름 한번 내일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이블 앱스 케빈 강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